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는 여기가 프랑스, 여기는 모로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되겠죠? 예.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0에서 14세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 그렇지.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프랑스가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0에서 14세가 높은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자,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중에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바로 어디가 될까요? 청장년층. 그렇죠. 바로,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곳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이렇게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으냐면 여기에 일하러 온 젊은이들이 많아. 여기는 왜 일하러 왔을까? 그렇죠. 여기 바로 파란 화살표 보이는 것처럼 A와 B는 남녀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은 B는 바로 남성이에요. 왜냐면 오일머니로 돈을 벌어서 이들이 이제 기간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쵸? 왜냐면 이제 석유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물도 짓고, 그죠? 도로도 깔고, 뭐 이런 기간 산업 육성하는데 남성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왜 여성이 많을까? 그렇죠.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프랑스는 선진국, 노년층 비율이 높아요. 노인이 많아지면 할머니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그랬잖아. 그쵸? 할머니들의 세상이 펼쳐지는 고령사회. 그래서 A는 여성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는 프랑스, 나는 모로코, 다는 사우디아라비아, A는 여성, B는 남성이다. 첫 번째, 프랑스는 모로코보다 국가 내 이슬람 신자 비율이 높다. 거짓말.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로코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 다 땅이 뭐야? 사람 살기 힘든 사막이란 말이야. 그렇죠? 거짓말. 자, 가는 아프리카 거짓말. 나는 모로코는 프랑스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죠. 프랑스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예. A는 남성, B는 여성. 거꾸로 돼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요 문제는 프랑스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 애들 안 나가니까, 그쵸? 라는 걸 가지고 풀 수 있고,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청장년층이 많다. 그 이유는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애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야. 다 청년이란 얘기지. 워낙에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많지 않아요. 3천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요 안에서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라 여성이 많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청장년층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남성 비율이 높다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해 줬으면 한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자료에 가라 지역이, 가라 지역은 어디냐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라는 거. 자, 요렇게 주면 요거 안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진단 말이에요. 단 주는 거 꼭 보라 그랬죠? 자, 이 중에서 이건 뭐냐면 인구 밀도예요. 인구 밀도. 어디가 인구가 많으냐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적도 되겠지. 자, 아시아가 인구가 비교 안 되게 많아요. 그래, 당연히 아시아가 인구 밀도도 가장 높다. 그러면 그 다음 높은 데는 어딜까? 바로 아프리카죠. 그리고 아프리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중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밀도가. 그쵸?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그러면 다와 라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옛날부터 높았어요. 유럽.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인구 자연 증가율을 보고도 다와 라를 판별할 수 있다.
자, 자연 증가율이 2021년에 마이너스인 곳은 유럽. 그럼 유럽 인구가 감소하나요? 아니,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채워준다 그랬어. 그쵸? 다음에, 자연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편인 여기가 바로 라틴 되겠죠. 그래서, 가는 아시아, 나는 아프리카, 다는 유럽, 라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에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가가 어디야? 아시아니까 누구야? 인도. 맞는 말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1961에서 91년 인구 증가율은 다 유럽이 유럽이 높다는 게 말이 되니 인구 증가율이? 그 다음에 91에서 2021년이니까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기준 라가 누구야? 라틴은 다 유럽보다 순유입이 적다. 순유입이 적다. 그렇죠. 순유입이 적으니까 뭐야? 라틴은 앵글로로 나가는 순유출국이잖아. 그러니까 순유입이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자, 나와 나가 누구야? 아프리카와 유럽. 아프리카와 유럽은 육로로 연결되어 있니? 그렇지. 여기 이렇게 유럽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이스탄불 연결돼 있잖아. 그죠? 요게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육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바로 붙어 있냐? 이런 의미인지, 이렇게 돌아서 육지로 이어져서 갈 수 있냐? 이런 의미인지. 뭐 약간 애매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 역시 맞다. 이상하다. 답이 이런 이게 여기가 잘못 왔네. 그죠?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와야 되네. 그래서 가가 여기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 나가 아시아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리카에는 인구 1위 국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네. 그죠? 미안합니다. 자, 요게 잘못 가는 바람에 헷갈렸어. 정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여기서는 역시, 그쵸? 가나다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앵글로 중에 하나다. A와 B는 아시아와 앵글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인구 이동이잖아요. 인구 이동이고, 요걸 보고, 어디서부터 맞춰야 되나 굉장히 헷갈릴 텐데, 그쵸? 여기 라틴과 아시아, 앵글로 요 세 대륙의 특징을 보시면 라틴과 아시아는 뭐예요? 나가는 대륙의 순유출, 앵글로가 바로 순유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 숫자가 많고 적고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고 와우 그래서 두 대륙 모두에서 순유입을 보이는 다는 앵글로다. 자, 앵글로 하면 인구 이동에서는 누구와 세트야? 그렇죠. 바로 라틴입니다. 라틴. 바로 붙어 있는 멕시코. 그래서 트럼프 형이 장벽을 쌓았잖아. 그쵸? 바로 붙어 있는 곳과 기본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앵글로로 유입 규모가 더 큰 나가 바로 라틴이고요. 그래도 적지 않죠, 그죠? 쪽수가 많은 가가 바로 아시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 다를 맞췄는데 A와 B를 또 맞춰야 되는 중위 연령. 라틴 아메리카는 좁고요. 그쵸? 중위 연령이 높은 나라가 누구냐? 그러면 A가 바로 뭐예요? 앵글로 아메리카 되겠죠. B는 아시아.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렇게 되겠다. 자, 가는 나보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라틴보다 에스파냐는 라틴이죠. 그쵸? 가는 다보다, 아시아는 앵글로보다 국가 수가 그쵸? 앵글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쵸? 예, 많다. 이게 답이네. 그죠? 나는 다보다, 라틴은 앵글로보다,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면적이 넓다. 앵글로는 캐나다가 거의 냉대기후라 그랬어. 그렇죠? 반면에 라틴은 남아메리카 쪽에는 냉대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냉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자, A는 앵글로는 라틴보다 인구가 많다. 자, 앵글로는 3.8, 라틴은 6.6이었나요? 그쵸? 예. 나와 A는 반대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예. 요 라틴, 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의 특성을 보고 두 대륙 모두 앵글로로 유입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다부터 풀리고요. 이제 다가 풀리면 줄줄이 사탕처럼 풀리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앵글로와 라틴은 서로 가까운 대륙에 가까운 곳으로 많이 인구가 이주한다. 이런 특성을,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출신 국가에 이 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는 바로 알제리, 여기는 나이지리아, 여기는 인도 되시겠습니다. 자, A, B, C는 각각 미국, 프랑스, 미국,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 UAE 중에 하나인데, 가나, 다가 어느 나라냐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이게 주변에 어느 국가로 가느냐, 그죠? 그 선진국들, 뭐, 특수관계에 있는 선진국으로 많이 가겠지만, 일단 주변에 있는 나라들, 카메룬과 니제르, 뭐 이런 나라들로 많이 가잖아요. 난민의 이동일 수도 있고, 그쵸? 예. 이 사람들이 주변으로 많이 간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모든 이동은. 그러면 카메룬과 니제르로 알제리와 인도 사람들이 굳이 이 정도 상당히 많잖아. 가겠니? 그러면 다는 나이지리아구나.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C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파키스탄 나오고요. 그죠? 사우디 아라비아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 예. 굳이 나이지리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많이 가겠니?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인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는 알제리가 되고요. A, B, C 중에서 알제리와 특수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알제리와 특수관계에 있는 거 우리 지명하면서 했었죠. 알제리는 누구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알제리계 프랑스인 대표적인 사람이 지단이었잖아요. 그쵸? A는 프랑스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가 있는데, 그쵸? B와 C, 나머지 누구냐면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굳이 아랍에미레이트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인도에서 가기가 더 편하고, 그쵸?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잖아요. 아메리카로. 그래서 인도에서 많이 가는 나라가 바로 누굴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봐도 알 수 있어. B는 인도에서도 많이 가죠. 나이지리아에서도 많이 가고. 둘 다 많이 가는 나라. 인도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어요. 그쵸?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지.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미국으로 많이 가고요. 여기도 역시 미국이 아랍에미레이트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도 많이 가고 인도도 많이 가는 B는 미국, 인도에서 많이 가는 C는 가까이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특정해 볼 수가 있겠죠.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요 부분 B와 C를 특정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까운 데로 많이 간다. 그리고 B는 인도와 나이지리아 모두 많이 간다. 모두 많이 가는 나라는 미국이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국간의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가는 나보다. 그쵸. 알제리는 이슬람,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죠?
다는 나보다 면적이 넓다. 나가 더 넓지, 인도니까. 2020년 A가 누구야? 프랑스는. C 누구야? UAE보다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다? 성비가 높으면 남자가 많은 거야, 여자가 많은 거야? 그렇죠. 성비는 남자가 결정해. 남자가 많으면 성비가 높고 남자가 적으면 성비가 낮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C는 UAE. 여기 서남아시아 산유국이란 말이야. 여기는 기간 산업을 위해서 누가 들어와? 남성 노동자. 그래서 예,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다. 누가? C가. 근데 A가 높다 그랬으니까 예, 여기서는 네, 가나다가 각각 중국, 이집트, 이탈리아. 자, 그 중에서 먼저 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이 중에 그나마 선진국 어디냐면 바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예, 이게 뭐니? 이게 출생률이잖아요. 그쵸? 출생률이 주르륵 주르륵 떨어지고 있다. 그쵸? 오, 이렇게 출생률이 급하게 떨어진데 어디? 중국의 한자녀 정책 2015년까지 한자녀 정책을 펼쳤다. 자, 다는 그럼 나머지 이집트겠죠.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에서는 그래도 아주 못 산다고 하긴 그렇지만 역시 아프리카 나라, 그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71년 인구가 2021년보다 많다. 요런 선지, 그쵸? 요런 선지 조심하라 그랬죠. 지나면서 인구가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잘 봐야 되고. 가나다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겠지. 세계 2위니까요. 그쵸?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인당이니까, 그죠? 이탈리아가 가장 많겠죠. 그쵸? 이탈리아가 가장 많겠죠. 잘 사니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이집트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탈리아 인구는 2021년에 증가하였다. 2021년에 여기 얘가 누구니? 얘가 바로 예 사망률이고요. 얘가 바로 출생률이네요. 그쵸? 그러면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으니까 일단 자연 감소. 그죠? 그런데 여기 순 이동이 어떻게 됐어요? 요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면 요 증가한 거보다 요만큼, 그쵸? 요만큼 감소한 요게 뭐예요? 더 크네, 훨씬. 그러면 감소하였겠죠. 증가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71년이 어디니? 인구 증가율은 중국이 이집트보다 높다. 자, 증가율이라는 것은, 그치요? 예, 요 면적을 이야기하겠네요. 그쵸? 얼마나 증가했니? 여기가 훨씬 더 뭐예요?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긴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쵸? 여기는 증가율이 거의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조금씩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가 높다. 거짓말.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로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노년 사망자 수가 자, 노년 사망자 수 비율이 높은 다가 바로 누구겠니? 유럽이겠죠. 노인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유소년, 그쵸? 유소년 비율이 높아요. 이게 바로 누구겠니? 네, 이게 바로 예, 애들이 많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바로 라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인구 구조에서는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아요. 여기가 아프리카. 노인이 많아. 여기가 바로 유럽.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 나머지 라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는 유럽은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서양과 접하고 있다 그랬죠. 유럽은 대서양을 지나서 오는 변서풍, 그쵸? 자, 2021년 유소년 부양비는 나가 가장 높다. 유소년 부양비는 애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가장 어우, 쉽네. 그죠? 답은 쉬워요. 자, 71년 총부양비는 B가 가장 낮다. 자, 우리 총부양비. 총부양비 이런 거 선지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 얘들아. 잘 들어봐. 총부양비가 높다, 낮다는 총부양비는 15에서 64분의 0에서 14 더하기 65 이상 이렇게 이걸 구해야지 이게 총부양비잖아. 이걸 구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봐라. 이걸 가지고 그죠? 열이 받죠, 그죠? 언제다 구하고 그거 아니야, 그죠? 총부양비가 높다 낮다 단순히 얼마냐 물어보지 않는 이상 높다 낮다는 뭘로 판단한다? 그렇죠. 청소년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청장년, 그죠?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총 부양비는 어떻게? 낮은 거고, 그죠? 청장년층 비율이 낮으면 부양비가 뭐예요? 부양비가 높은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총부양비 B가 가장 낮으려면 청장년층 B가 가장 높아야 되겠지. 청장년층 B가 가장 높니? 얘가 가장 높네. 그 당시에는 유럽이. 그렇죠. 71년. 지금은 라틴이 2021년엔 가장 높지만 71년에는 미안합니다. 유럽이 가장 높았다. 가는 라틴은 B인데 틀렸죠. 그렇죠? 아프리카는 71년보다 2021년 유소년층 사망자 수가 많다 그랬어.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71년에는 이 비율이 대략 한 50% 되는데 사망자 수가 이거니까 대략 한 요 절반 정도가 숫자겠죠. 그쵸? 요거. 그런데 여기는 지금 21년에는 몇 퍼센트냐면 대충 봐서 30, 한 25라고 봐도 요거에 한 4분의 1이니까 뿅 하고 요거에 뿅. 요거 4분의 1이니까 뭐 요쯤 되나? 그죠? 여기 80이니까 한 40 정도 될 테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 될 테니까 요쯤 되겠네. 그쵸?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쵸? 유소년층 사망자 비율도 줄고 수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아프리카도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이니까 그쵸? 2021년에는 애들이 수가 줄었다. 그쵸? 죽는 수는 줄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뭐예요? 이때 71년에는 유소년의 죽는 비율이 훨씬 높아서 낳자마자 막 죽었다는 얘기지. 하지만 지금은 노인의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 그렇죠? 노년층 사망자 수. 역시 노인이 많으면 사망률이 높다. 근데 유소년층 사망 비율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여전히 71년 유럽보다 훨씬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